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원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67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와 지역 감염이 동시에 늘면서 방역 당국에서는 더 긴장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택배 배달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윤지영 기자입니다. 롯데택배 의왕물류센터 근무자 3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자는 30대와 40대, 50대 남성 직원으로 모두 의왕물류센터 최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지난 17일 경기도 안양 53번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의왕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롯데 의왕물류센터와 롯데제과 수원공장은 폐쇄된 상태이며 롯데 측은 당분간 보건당국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며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67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3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67명 늘어난 건 지난달 28일 79명 이후 23일 만에 최대치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기준점인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도 이달에만 6번째 깨졌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지역 방문 판매 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 판매 업체 4,800여 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 동안이며 경기 지역의 방문 판매 업체들은 집합 홍보와 교육, 판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과 코인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도 다음 달 5일까지로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유흥주점 500여 곳과 감성주점 100여 곳, 코인 노래 연습장 등 1,177곳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쪽방촌과 고시원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선 시설 내에서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사이에 2m,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어려울 땐 마스크를 쓰는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고시원에 있는 조리실 같은 공용 공간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머무는 시간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네, 밤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들 역시 방문 판매업체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추가 확진자가 11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9명, 세종 1명, 충남 논산 1명입니다. 이들 모두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에서 추가 발생한 확진자 중 5명은 지난 17일 충남 계룡에서 확진 판정받은 60대 여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3명의 경우 대전 지역 내에서 방문 판매 업체를 들렀다가 확진된 사람들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밤사이 추가 확진자 중 고령인 90대 여성이 포함됐는데 대전의 노인요양원 입소자입니다. 이 요양원에선 앞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50대 여성이 확진돼 직원과 환자 107명 전원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전시는 이들에 대한 검체 채취 결과 직원 48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전 방문 판매 업체를 연결고리로 집단 감염 사태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슈퍼 전파가 현실화된 건데 불과 엿새 동안 대전, 세종, 충남의 누적 확진자가 40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지만 최초 감염 경로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데다 방문 판매 관련 확진자 중 신천지 교회 교인도 3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오늘부터 2주일간 고강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행사와 소규모 종교 모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대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방문 판매업체와 통증 카페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들 장소에서 종교활동이나 폐쇄적인 소모임이 이루어졌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가 단순한 방문 판매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상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3명의 확진자와 관련된 신천지 신도인 60대 여성 등 확진자 3명이 다녀간 방문 판매 시설. 겉보기엔 일반 판매업체 같지만 동네 주민들은 이곳이 최근까지 종교시설로 쓰였다고 말합니다. 여자들과 남자들이 막 나와서 다섯 명이 매일 모여있더라고. 중년 부인들 60대, 50대들이. 자전거고 여기 애들 보는 사람 났어요. 모인 사람 중에는 목사로 불리는 사람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 드신 남자분이 있어요. 본인들끼리 얘기할 땐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기적인 모임이 이뤄지다 지난 2월 신천지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모임이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시작됐습니다. 신천지 때 저기가 한두 달이 또 조용했었어요. 그러다가 잠잠해지면서 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진자 4명이 나온 인근 통증 카페도 일반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70대 여성이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카페로 쓴다며 가게를 빌렸는데 이 여성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은 모르고 특정인만 정기적으로 모이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내가 갔을 때는 한 명이도 나왔어. 아무 여기 올 때가 몇 때가 그냥 나와가지고. 대전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온 이 시설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소모임 활동이나 그것이 공부가 됐든 어떤 그 경제 활동, 영업을 위한 것이든 그 어떤 특정 종교의 그 활동 행태와 아주 유사한 그런 그 면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는 그러나 상당수의 방문 판매 관련 확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이 시간 현재 코로나19 현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기자,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었는데 자세한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하루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67명, 67명 더 늘었습니다. 23일 만에 최대치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373명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었고 누적 사망자는 모두 280명입니다. 격리 중인 사람은 46명이 늘어 모두 1,237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역 감염 36명 가운데 서울 13명, 경기 10명, 인천 4명 등 수도권이 27명이고 충남 2명, 대전 5명으로 충청권이 7명입니다.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2명이 나왔습니다. 또 검역 과정에서 18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 발생과 해외 유입을 일자별로 보면 어제 해외 유입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입국 확진자가 늘어난 건데요. 지역 감염과 해외 유입 요인을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내에서 집단 감염고리가 가장 큰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리치웨이의 사례를 보면 누적 확진자는 187명입니다. 방문자는 41명이지만 접촉자가 146명으로 3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접촉자는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도와 충남까지 확대돼 감염고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충청 지역의 감염고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 대전 서구의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24명입니다. 교회 관련된 확진자는 전체 15명 가운데 실제 교회가 6명, 서울 금천구의 도전기 업체 관련이 9명으로 재분류됐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전파 경로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확진자들의 전파 경로가 복잡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방역도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 현황을 보면 조사 중으로 분류된, 그러니까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67명으로 분류됐습니다. 전체의 10%를 넘는 수치입니다. 또 최근엔 고령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 수도 늘었습니다. 지난 8일엔 14명이었는데 어제는 33명으로 집계돼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는 날씨와 상관없이 계속 유행할 거라는 게 보건당국의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앞으로 폭염이 기세를 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와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덥더라도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대남 전단 살포를 위해서 민간의 북측 최전방을 개방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단 살포 준비에 들어간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대내외 매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사진도 싣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 오늘자 이면입니다. 대량으로 인쇄돼 쌓여있는 전단이 눈에 띄고 마스크를 낀 주민들이 전단 뭉치를 정리하는 사진들이 실렸습니다.
격앙된 대적 의지의 분출이란 제목의 기사는 대남 비방용 전단을 대량 제작한 사실을 공개하며 살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인민의 보복 성전은 죄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대남 삐라 살포 투쟁으로 넘어갔다며 전단을 날리는 주체로 북한 주민들을 내세웠습니다. 신문은 각급 대학의 청년 학생들이 북남 접경지대 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삐라 살포 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한 정부를 향해선 한번 당해봐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단 내용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남한 당국자들이 참으로 곤혹스러운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컵을 들고 무언가를 마시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새겨놓은 전단에 담배꽁초를 던져놓은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남북 갈등의 빌미가 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했던 만큼 보복 차원에서 해당 사진을 노출한 걸로 분석됩니다. 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역시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입장문을 통해 남한을 향한 군사행동 계획을 공개하며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네, 북한의 대남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이한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가 언제 열려서 총참모부의 군사행동계획을 승인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 당국은 감시 자산을 집중 투입해 북한군의 움직임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군도 전략 폭격기와 정찰기를 한반도와 주변 상공에 띄워 연일 대북 감시와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군사 행동과 관련해선 아직 직접적인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앞서 17일 예고한 군사 행동은 4가지.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군부대를 다시 투입하고 접경 지역 훈련을 재개하겠다. 그리고 DMZ 내 철수 지피를 복구하고 대규모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조만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군사행동 계획을 비준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어떤 대남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어제 사표가 수리돼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습니다. 결코 증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저의 물러남이 잠시 멈춤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 전 장관은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그동안 발췌록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추가로 공개된 내용에는 3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의 뒷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판문점에서 열린 3차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였고 참모들이 김 위원장 초청 소식을 대통령의 트윗을 보고 알게 된 점도 폭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간을 앞둔 볼턴 회고록의 추가 내용은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트윗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지난해 비무장지대 DMZ에서 열린 북미 정상 간 회동 뒷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소개됐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은 지난해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DMZ로 초청한 것을 트윗을 보고 알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 대행조차도 당혹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열린 2번의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도 즉흥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의 제재 해제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열려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그러겠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참모들, 동맹인 한국 정부와 상의하기도 전인 즉흥적인 결정이었다고 볼턴은 비판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회담 당시에는 북미 협상보다는 자신에게 등을 돌린 옛 개인 변호사의 청문회에 더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미테리 연구원은 요약본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볼턴 전 보좌관의 시각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Bolton, it seems to me, was kind of blaming South Korea for setting up this unrealistic expectation to both Washington and
North Korea. 미국 내 정제된 내부 조율 없이 북미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 회고록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남북 경색 국면을 풀어나가야 할 문재인 정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착 국면의 북미 관계도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여러 질문에 미안합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어제 워싱턴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미 국무부 비건 부장관이 만났는데요. 이들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한미 워킹그룹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한미 워킹그룹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 이틀 전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이 한미 워킹그룹을 비판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최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말폭탄이라 지칭하며 막말을 쏟아냈던 김여정 제1부부장. 한국이 친미 사대주의 올가미에 빠졌다며 그 사례로 한미 워킹그룹을 언급했습니다.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온 것이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출범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물론 남북 현안에 관한 협의를 체계화, 정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도와는 달리 미국 측이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Peace on the peninsula an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n't lagging behind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북한의 비난이 있자마자 여권 내부에서도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 재정립해야 하고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아예 사실상 미국의 승인을 받는 기구 역할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 사태 원인을 워킹그룹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워킹그룹에서 제재 면제가 결정된 사례가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등 12건이나 있는 데다 이 가운데 8건의 사업이 이뤄지지도 못한 것도 북한의 호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미 워킹그룹 실무부처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려도 잘 알고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들이 하차를 거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마스크 미착용으로 하차를 요구받은 한 남성이 다른 승객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올라타자 버스 기사가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차 요구를 거부하자 다른 승객이 항의합니다. 실랑이 끝에 결국 버스에서 내린 이 남성은 같이 내린 다른 남성의 뺨을 때리고 목을 밀치기 시작합니다. 버스 안에서 하차 요구를 하던 승객을 거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린 놈이 뭐 이렇게 괜히 간섭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침을 뱉고 팔꿈치로 때리고. 일방적인 폭행은 5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도망가려던 남성은 자신을 붙잡은 버스 기사를 때리고 목을 물기까지 했습니다. 뜯긴 부위에 상처가 너무 심해 당장 봉합수술도 어렵고 이식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동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를 물어뜯겼다면 아마 사망에도 이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승객을 때리고 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상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을 지적하는 버스 기사 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잇따르자 사안을 엄중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운전자 폭행죄까지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오클라호마주에서의 유세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현지 시간으로 내일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클라호마주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 일찌감치 보건 전문가들은
유세를 연기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인 파우치 박사도 집회 자체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고 있는 데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They just don't believe science and they don't believe authority. And that's unfortunate because, science is truth.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선거 진영에선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유세 행사에 참가한 사람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Will you and other White House officials be wearing masks at the rally? It's a personal choice. I won't be wearing a mask. I can't speak for my colleagues.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가 벌써부터 유세장 주위에서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오클라호마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지자들이 올 것으로 보여 유세장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으로 6월 19일 흑인 자유선언 기념일을 맞아 워싱턴 DC 등 미 전역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4개 주의 11개 매장을 다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도 이 소식과 함께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애플이 매장 임시 폐쇄를 결정한 곳은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주 등 4개 주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지역입니다. 애플 측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결정을 내렸다면서 최대한 빨리 매장이 다시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보다 2만 7천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CNBC 방송은 4월 10일 최고점을 기록한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월 말까지 꾸준히 하락하다가 지난주 15%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진자 증가 지역도 27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It's not only the number of cases. This is being paralleled in many cities, and especially in Houston, Dallas, Austin, Phoenix, with sharp rises in hospitalizations and ICU admissions. 파월 미 연준의장도 한 지역 지도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make our way back from this. I'm confident of that, but it will take time and it's going to take work. 애플 매장 폐쇄 소식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 이행 기대로 장 초반 1% 넘게 올랐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정도로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네, 제대로 익히지 않은 소고기나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때 감염되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최근에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8일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병 환자가 확인된 이후 12명의 환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심한 경련과 복통,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킨다며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소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 장맛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갈수록 더워집니다. 오늘은 서울이 30도 등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32도까지 올라 더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월요일인 모레는 34도까지 치솟아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전국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소나기는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적게는 5mm, 많게는 50mm까지 쏟아져 강우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내일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상층의 찬 공기와 하층의 더운 공기가 충돌하면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겠고 일부 내륙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내륙 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지만 서늘한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월요일인 모레까지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맑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경에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는 다음 뉴스는 2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